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나온 판결입니다. 2021년 1월 달에 나온 판결이었는데요. 오피스텔 관리비를 장기간 정액제로 부과해 온 경우에 이런 경우를 묵시적인 승인으로서 인정한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 판결 내용이 상당히 이례적이고 또한 이 내용이 만약에 상급심 대법원까지 확정이 되면 다른 유사한 관리비 관련된 사례에서 그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사실관계부터 보실 텐데요. A 오피스텔 관리단이 당해 오피스텔 소유자 B를 상대로 해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A 오피스텔은 오랜 기간 2008년경부터였는데요. 평당 8,000원으로 해서 관리비를 정액제로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러한 평당 관리비 정액제에 대한 관리규약 등 근거는 없었습니다. B는 2014년 1월에 당해 오피스텔을 구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이죠. B는 소송에서 평당 정해진 정액관리비가 아닌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비를 부과 징수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4부에서는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A 오피스텔 관리단의 평당 8천만 원의 정액관리비에 대한 관리규약의 규정은 있다. 일단 이렇게 보았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이 문제예요. 설사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비 부과 방식에 관한 것은 가행 규정으로 정한 규율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쉬운 얘기로는 가행 규정이 아니므로예요. 이렇게 관리비 부과 방식을 하는 것은 가행 규정이 아니므로, 즉 임의 규정이므로 당해 건물에서는 B를 포함한 이 구분 소유자이잖아요. B를 포함한 모든 구분 소유자들 사이에 이러한 부과 방식에 대해서 묵시적 승인이나 관행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분 소유자 B는 A 오피스텔 관리단이 청구한 평당 8천만 원의 정액으로 계산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체료까지 인정했습니다. 요 B가 보니까 100여 개가 넘는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관리비가 10억이 넘어요. 이런 관리비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판결의 요지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이 있다. 여기까지 봤으면 사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관리규약이 없다 하더라도 요 법리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 법을 보셔야겠습니다. 이게 집합건물이잖아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련한 법률 제17조에 보시면 이 17조가 바로 관리비의 근거 규정입니다. 즉, 한번 보실게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자, 보세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규약에 따라서, 그리고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고용부분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고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리비의 근거예요. 즉,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전유 부분 지분입니다. 전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금액이 있고요. 금액을 이 지분 비율로 나눈다는 것이에요. 정액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17조는 규약이 있으면 규약대로,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지출된 금액을 지분 비율로 나눠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안에서는요. 규약이 없는 경우에도,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도 마치 규약이 있는 것처럼 정액제를 그냥 인정해버린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28조의 규약 보시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사항이 이 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규약은요.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29조에 명시되어 있고요. 이러한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그리고예요. 밑입니다. 의결권, 이게 지분입니다.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뭘 한다는 얘기예요? 설정, 변경, 폐지,
즉 재정도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그리고 의결권 지분의 4분의 3 이상이 관련 집회에서 찬성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묵시적으로 승인됐거나 또는 관행적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